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다시 처음부터 그냥 천천히 다시 가보자고. 자, 일단 첫 번째 원의 자취방정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같이 이거랑 같이 통합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원의 방정식도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문제 너희 풀다 보면 알겠지만은 뭐 센수학이니 뭐 RPM이니 그런 데서 보면 유형 쪽에서 자취 방정식 구하라는 거 꼭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엮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아시겠죠? 예. 일단은 얘들아, 원의 정의에 따라서 그지 어떤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정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A, B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원 위를 움직일 수 있는 X, Y라는 것이 있고, 얘가 이 원을 막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동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R과 같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건 할 필요 없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과 같다. 이렇게 그냥 식 세우면 될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가 되니?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제곱이다가 나온다는 거는 다 익히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과 같다라는 걸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이 식이 그냥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별로 대단한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원의 방정식 혹은 원의 자취 방정식,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얘의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얘의 구조를 봐야 돼. 이 식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표준형. 표준형이라는 게 익숙하실 거예요. 이차 함수에서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지?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림 그리기에 가장 적합한 식의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쫙 전개해 놓은 거, 그지? 한쪽으로 쫙 정리해 놓은 거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형을 한번 볼게요. 일반형을 만약에 써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x에 관한 1차식, y에 관한 1차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한꺼번에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b제곱이랑 마이너스 r제곱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어떤 또 숫자가 될 거니까 이런 패턴의 식의 형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대단한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구조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얘가 첫 번째 구조적으로 우리가 특징을 잡아본다면 x랑 y에 관한 2차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x랑 y에 관한 2차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반드시 어때야 된다? 서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x제곱이랑 y제곱의 개수가 달라지면은 그런 거는 원이 아니고 다른 도형으로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타원이라든지 포물선, 뭐 쌍곡선 뭐 이런 걸로 다 넘어가게끔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특징은 x랑 y에 관한 2차식이긴 하는데 뭐는 없냐면은 x 곱하기 y 항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x 곱하기 y 항은 존재하지 않아. 여기 x 곱하기 y는 없잖아요. 그지? 그냥 x, y 1차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구조 파악은 그렇게 되는데, 얘들아,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100% 다 원이 되는 건 아니죠. 100%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을 쓰면 이런 형식으로 나올 거야. 근데 그 값이 만약에 0이다 이렇게 들어갔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쭉 펼쳐보면 이런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죠? 나오지. 그지? 나오는데 이거는 원이라고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원이라고 보지 않는 거지. 얘들아, 얘는 그러면 어떤 도형이 되는 거니, 그러면? 점이라는 도형이 되는 거죠. 3,2라는
점이라는 도형이 되는 거야. 그치? 제곱이랑 제곱 더해서 0인 거니까 그냥 3,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식의 형태에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이쪽 부분이 반드시 0보다 큰 값이 있어야 0보다 큰 값으로 나와야 그가 원이 되는 거고 0이면은 점이 되는 거고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지? 그런 x, y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의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총 4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지금 방금 쓴 게 딱 그거 아닙니까? 그죠? 원의 중심 A, B 반지름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식 쓰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부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원 위에 세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게 있어. 봐봐. 일단 뭐냐면은 얘들아, 이 일반형이 갖고 있는 어떠한 의미를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여기서 모르는 개수가 뭐죠? A, B, C 세 개를 모릅니다. 그렇죠? A, B, C 세 개를 몰라요. 자, 얘들아, 우리 2차 함수 만약에 식을 완성시키려면은 점이 몇 개 필요하니? 3개 필요하죠. 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니까 A, B, C를 구하기 위해선 점 3개가 필요했던 거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원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대문자 A, B, C를 만약에 내가 완성하려면은 식이 몇 개 필요하냐면 3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점 3개만 주어지면 원이 결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원이 결정된다는 뜻은 뭐니 얘들아? 결정된다는 뜻은 그게 유일하다는 거야.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잘 봐. 점이 3개가 그냥 평면 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이 찍혀져.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확실해져야 돼. 점이 이렇게 찍혀져. 이 3개의 점을 동시에 통과하는 원은 지구상에 몇 개밖에 없다?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저거 말고는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결정이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세 점이 주어지면 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지면 원이 하나가 이런 식으로 동시에 지나가는 건 요 원밖에는 없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이 세 점은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점이 동일 직선상에 있으면 안 돼요. 한 직선상에 있는 세 점이면 원이 결정되지를 못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세 점이 한 직선상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때는 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얘들아,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이 방법이 있어요. 점 3개가 이런 식으로 3개가 주어지게 되면은 일단 방법 1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방법 1. 심플한 방법은 1은 뭐냐면은 이 점 3개를 대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점 3개를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식이 몇 개 나오니 얘들아? 3개 나오겠지. 미지수는 몇 개니? 3개지. 그래서 뭘 풀어? 연립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푸는 거는 약간 반칙성이에요. 지금 교육과정상에서는. 왜냐면 얘들아 봐봐. 연립방정식 우리가 뭐 배우지? 미지수 몇 개짜리 배우지? 2개짜리만 배워. 3개짜리 배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공연하게 우리가 풀기는 했어 그동안. 알겠지? 왜냐면 나왔으니까 풀기는 했지만 교육과정상 미지수가 3개짜리인 연립방정식은 풀어본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 원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 풀이로 풀어도 되기는 하나 이 풀이는 교과과정상 그렇게 이렇게 권장하는 풀이는 아니라는 거야 일단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체계를. 자, 그러면
방법 2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방법 2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교육과정 내에서만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방법은 뭘 이용하는 거냐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점 3개가 주어지게 되면 뭐 하나가 결정되냐면 원도 결정되지만 누구도 같이 결정되냐? 맞아. 삼각형도 하나가 결정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삼각형도 하나가 결정된다고. 그럼 이 빨간색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노란색은 무슨 원이냐? 외접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면 얘들아 외접원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외접원을 구하려면 뭐 알아내면 돼? 그렇지. 외접원의 중심의 외심을 알아내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외심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좀 설명을 드린 지가 좀 오래됐긴 했지만은 크게 2가지를 제안했어. 여기가 만약에 외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그지? 외심이 있다라고 치면은 첫 번째 방법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라는 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풀고 요거 갖다 풀고 요거 갖다가 풀면 결국에 또 연립해서 또 풀어야 되고 식이 좀 복잡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렸던 방법은 뭐였냐면은 외심의 또 다른 정의가 뭐지 얘들아? 그렇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2개의 점 가지고 만들어진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우리가 찾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수직이등분선 찾는 게. 그지? 2개의 점 가지고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면 되는 것이고 이 2개의 중점을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거 만들어내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또 마찬가지로 얘랑 얘 가지고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긋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두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버리면 자연스럽게 이게 외심이 되는 거니까 이 원의 중심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외심을 이용해 가지고 원의 중심 찾고 반지름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원칙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원하는 풀이는 뭐가 된다고? 방법 2인 게 맞다라는 얘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방법 1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사실상 교육 과정상에서는 좀 위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그지 그동안 가르쳤던 복소 평면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맞지? 그러니까 그거는 유연하게 쓰시란 말이야. 유연하게. 알겠지? 요거 쓰고 싶으면 요거 쓰고 요때 쓰고 싶으면 요거 쓰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요렇게 쓰는 게 더 편할 때도 있고 하니까 둘 다 가정은 가야 된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는 경우. 자, 세 번째,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지는 경우. 자, 요거 관련돼서 제가 공식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이 공식을 잘 무시하고 안 외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드린 요 3번 내용은요, 그냥 원 하나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원과 원이 만나서 현을 만들고 그 현을 또 동시에 지나가는 원을 만들어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 그럴 때 유연하게 빠릿빠릿하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요 공식을 소개하는 거니까. 알겠지? 이거는 선택하지 말고 그냥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주세요. 그냥 암기해야 돼. 외워. 알겠지? 물론 공식 자체는 이해는 하고 외워야지. 그냥 외우면 안 되고 그럼 어차피 금세 까먹어 버리니까. 자,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이 있는데 어떤 지름의 양끝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뭐 x1, y1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x2, y2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름의 양끝점을 알고 있어. 그지? 그럼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이 원을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잡으면 원의 중심이 나와요. 맞죠? 일반적인 방법은 그래. 그럼 다음에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이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식 세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 말고 그렇게 할 거면 1번이랑 다를 바가 없잖아, 사실상. 그지? 그러니까 좀 차별적으로 관점을 다르게 들어가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이게 반원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반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 얘들아? 그렇지, 원주각이지, 원주각. 알겠어? 얘들아, 반원의 원주각은 무조건 뭐가 되냐? 90도야, 그치? 90도. 그러면 이 얘기야. 봐봐. 여기 있는 점이, 지금 여기 있는 점이 x, y라고 했을 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만약에 지름의 양끝점이라고만 한다면 얘가 이루는 것과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90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점이 아니고 이 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랑 여기는 반드시 수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자취방정식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별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라고, 그냥. 맞지? 그래서 그걸 식으로 쓸게. 얘랑 얘랑 기울기 x 증가량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이쪽 기울기야. 맞지 얘들아? 요게 기울기. 이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야 지금. 식으로 쓰자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들아 보면 결국 이거잖아. 얘랑 얘랑 곱한 게 분모에 들어가고 얘랑 얘랑 곱한 게 분자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다. 결국에 위에 거랑 곱한 거 아래 거 곱한 걸 더하면 0 된다. 이런 뜻이지. 부호가 반대인 거니까. 맞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 플러스 y-y1 그 다음에 y-y2 얘를 계산한 게 얼마가 된다? 는 0이 된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시라고. 이거를 내가 외우라는 공식은 이거야. 얘를 암기하셔야 돼. 됐지? 외우기 어렵지 않지? 그리고 외우기가 그렇게 까다로우면 내가 외우라고 추천 안 드리겠는데 이 정도는 외우는 게 어렵지 않다고. 이거 뭐야? x에서 이놈의 x좌표 빼고 x에서 이놈의 x좌표 빼고 더하기. 똑같이 구조적으로 y도 똑같이 들어가면 돼. 그러면 얘들아 거기서 예제를 보자고. 이 a라는 점이, 예를 들어 이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요 b라는 점이 3,4가 되는데 이거 두 개가 지름의 양끝점인 거야 지금. 알겠지?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의 중심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해도 되고, 지금 가급적이면 이거를 배웠으니까 좀 써먹어 본다는 느낌으로 해보자고.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x 여기서 뺀 거니까 플러스 1, x 여기서 뺐으니까 x 마이너스 3 플러스 여기 y에서 이거 뺐으니까 y 플러스 2, 그다음에 y에서 이거 뺐으니까 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작성하면 이게 곧 우리가 찾는 원의 방정식이 된더라,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돼요. 나는 이거 문제 풀 때 이 풀이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고사 때보다 기말고사 때가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확실히 점수차를 벌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중간고사는 오히려 빡세요. 변수가 많아. 그래서 중간고사는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반드시 실력대로 점수가 나오는 건 또 아니야. 변수가 많아. 생각보다 변수가 많아. 애들이 다 이것만 가지고 집중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좀 그래. 근데 오히려 기말고사는 실력대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시겠죠? 그냥 실력대로. 알겠지? 실력대로 점수가 착착착착착 분해될 가능성이 높아. 알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차곡차곡 준비 잘하면 오히려 점수 더 잘 나올 수 있어, 기말고사가. 알겠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문제로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게 뭐였냐면 별거 아니고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 한 점들의 모임을 구하면 뭐가 되냐면은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오케이, 다시. 두 정점이 뭔 뜻인지는 알지? 두 개의 점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점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지? 이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놓으면은 무조건 원이 되는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뭐가 예외일까요? 맞아. 1대1이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1대1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원이야. 1대1은 뭐냐면 수직이 등분선이에요. 자, 이거는 수직이 등분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두 개의 고정점이 있는데 이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만약에 1대1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 이거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점도 되겠지. 맞지? 근데 여기 말고 이렇게 쭉 그었을 때도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1대1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렇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또 1대1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대1이라고 치면은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오게 되는 거고 1대1이 아니게 되면 100% 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원이 된다고. 원이 되는데 자, 원칙은 이거를 풀 때 뭘 이용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비례식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요 점에서 요 점부터 거리가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식 세운 다음에 그 비례식을 쫙 정리하면 예쁘게 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돼요. 알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 알겠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계산 과정이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팩트로 알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하면 그냥 무조건 원이구나. 알겠지? 원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그 원만 어떻게 그냥 딱 쏙 이렇게 잘 구할 수 있으면 더 편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그 원만 빠르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고. 자, 거기 있는 예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A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4,0이고 B라는 점이 있는데 2,0입니다. 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 B가 2대 1인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100% 그냥 뭐라고? 원이다 이거야. 그냥 무조건 원이야. 근데 그 원을 어떻게 빠르게 구할 거냐만 생각하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4,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B가 2,0입니다. 여기가. 네. 그럼 거리의 B가 2대 1인 걸 만약에 생각해 봤다고 치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이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점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다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그런 점들을 싹 다 모으면 뭐가 되냐면은 이런 원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원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원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그 원을 구할 때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잘 기억이 나시기도 하겠지만은 요 점과 요 점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자는 거야. 뭘 얘기하는지 알지 내가 지금. 그지? 얘들아 그럼 만약에 이 점이라고 치면 얘랑 한 직선상에 있단 말이야. 동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점은 뭐가 되냐면 내분점이 된다고. 내분점. 맞죠? 몇 대 몇? 여기가 2대 1 내분점이 되는 거야. 여기가 내분점. 내분점. 맞지? 그 다음에 요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야. 여기도 2대 1이 되게끔 돼 있거든 지금. 여기가 2대 1 이렇게 지금 되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2대 1이니까 당연히 요 점은 외분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걸 바깥쪽에서 나눴으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삼는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분점과 외분점만 빠르게 구하자는 거야. 그냥 빠르게. 알겠지? 다른 거 하지 말자. 뭐만 구하자고? 내분점이랑 외분점만 빠르게 구해. 그래서 그놈의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가 현재 지금 6이니까 2대 1로 하면 여기가 4, 2잖아. 그지? 4, 2니까 이게 4만큼 가면 여기가 0,0이라고 지금. 그지? 여기 0,0이 될 거고.
여기가 현재 지금 2대1인데 그럼 사실상 여기가 1대1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죠? 요 길이 간 것만큼만 더 가면 되는 거고 여기가 6이니까 6만큼만 더 가면 여기는 8,0이 될 거라고. 8,0.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이 나왔지? 나왔으니까 아까 지름의 양끝점 나왔을 때 식 쓰는 거 방법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그대로 갈게. 그럼 어떻게 쓰면 돼? x-8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x 빼기 0 곱하기 x 빼기 8 해서 여기 들어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y 빼기 0 곱하기 y 빼기 0 해서 y제곱 들어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름의 양끝점으로 삼는 원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몇 개 있단 말이야. 그 문제들을 한번 짚고만 가보자고. 자, 정리해보자고. 상황을 정리해보자. 두 개의 고정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 개의 고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원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꼭 이런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지름의 양끝점이 여기랑 여기가 이 두 개의 정점의 내분점과 외분점인 지름의 양끝점으로 삼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야. 괜찮지? 그러면 요거까지 만들어내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식으로 세우는 게. 그지? 별게 어렵진 않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 두 개의 고정점이. 알겠지? 그러면 이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그 움직이는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P라고 둔다고. P라고. 이거 동점이야. 동점 P. 그랬을 때 가장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패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 그죠? 요거 하나. 두 번째, 각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해요. 각 PAB의 최대값. 아시겠죠? 보통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가장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게 두 개야. 됐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삼각형 ABP의 최대는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요 길이는 윗변은 고정돼 있으니까 이 P값, 높이가 가장 크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높이가 가장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 그지? 평행이동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접하면서 가는 상황이 있을 거야. 이 상황에서 점 P가 됐을 때 넓이가 가장 최대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이 상황에서 넓이가 최대가 돼.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당연히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경우다. 아, 미안해. 여기가 아니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반지름이 높이가 되는 게 가장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네. 두 번째, 그래서 요거는 별 문제 없이 잘 해요. 별 문제 없이 잘합니다. 근데 요게 상대적으로는 얘보다는 난이도가 살짝 더 높죠. 자, 일단 그리고 얘들아, 요거 넓이를 최대로 만드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반대쪽도 있다. 그지? 요렇게 들어가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넓이가 최대가 되겠지. 이렇게 해도 똑같으니까. 맞지? 자, 두 번째. 얘들아, 각의 최대가 되는 거는 이런 거지. 만약에 요 점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PAB니까 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가장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얘가 가장 컸으면 좋겠다. 얘가 가장 크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인지 알 겁니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아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할 때다. 이렇게. 점 P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접하는 상황에서 가장 커질 거다 이런 얘기지 지금.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 값이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세타일 때 보통 물어보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게 무슨 선이야 그러면? 접선이야. 그럼 이게 접점이지. 그럼 우리가 보조선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지? 얘랑 원의 중심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원의 중심을 연결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생길 거야.
직각삼각형이 생기고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고 요 길이는 고정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두 길이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요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탄젠트도 구할 수 있지. 탄젠트 세타. 어떻게? 예분의 예 하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 예분의 예 하면 되는 거고, 사인 세타 예분의 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이 최대가 됐을 때 물어보는 건 보통 각이 몇 도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각이 최대가 되었을 때의 탄젠트, 코사인, 사인 이런 걸 물어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거기를 대비하면 돼요. 물론 여기도 가능하지만 당연히 이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두 점이 각이 최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 하나 더 얹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자취 방정식을 구하라는 패턴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원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직선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취 방정식을 구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성향의 문제가 있어. 그 패턴의 문제가 있거든. 그 패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취 방정식을, 이건 그냥 내 기준이야. 내 기준에는 크게 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관계가 직접적인 자취 방정식이 있어요. 이런 건 쉬워요. 관계가 직접적인 거. 근데 그 관계가 약간 간접적인 게 있어.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애들이 잘해. 자,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내가 이제까지 지금 원의 방정식 지금 오늘 한 30분 정도 지금 촬영한 건데 지금 30분 동안 얘기해서 내가 원의 자취 방정식을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은 크게 3번을 얘기했습니다. 3번. 첫 번째 볼까? 원의 중심 A, B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것도 자취야. 근데 봐봐, 이 자취는 관계 자체가 되게 직접적이지 않니?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 거리가 그냥 R인 거야, 그냥.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그냥 R이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방식의 자취. 알겠지? 두 번째 자취 내가 뭘 얘기했지?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졌을 때 이 원 위를 움직이는 것도 직접적이죠. 왜냐하면 성질이 어떻게 돼? 얘랑이 수직이 관계니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곱했을 때 그냥 마이너스 1이다를 쓰면 그냥 나오게끔 돼 있어. 세 번째 자취 뭐야? 방금 했던 아폴로니우스 원입니다. 아시겠죠? 두 고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그럼 일정한 점들은 그냥 비례식으로 사용하면 그냥 나오게끔 돼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부분들은 식 세우는 게 편해. 이게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가 없어, 이거는. 크게.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너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야. 나중에 여러 번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하세요, 한 번에. 알겠지? 내가 질문 받아주기 귀찮아서 그러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알겠지? 이거를 여러 번 하면 본인한테 손해니까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좋거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야. 얘들아, 어떤 두 점이 있어. 고정점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 A랑 B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두 점이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리고 어떤 원이 있어. 원. 이렇게 원이 있는 거야. 괜찮죠? 네. 이 원의 방정식 그냥 써볼까요?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냥 1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움직이는 점이 P가 있고요. 이 P가 지금 현재 x, y입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두 점, 이것도 그냥 점 얘기해볼까 그냥? 이 점은 뭐라고 하지 이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게요.
괜찮으시죠? 이렇게 점이 두 개가 있다. 그랬을 때 허구한 날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요거 삼각형 이렇게 세 개 만들어지는 거 보이지? 이렇게 삼각형. 점 P로 인해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삼각형 하면 또 뭐가 떠올라? 무게중심이 떠오르지. 무게중심. 알겠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Q인 거야, 얘들아. Q. 괜찮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Q야. 그러면 저 Q라는 점은 가만히 있어, 움직여? 움직이는 거 알겠어? 왜? 얘가 움직이잖아, 점 P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얘도 삼각형이 그때마다 달라지니까 요 Q도 같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뭘 물어봐? 이 Q의 자취 방정식을 물어본다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자, 전형적인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시. 삼각형 A, B, P의 무게중심이 Q다 이거야. 그랬을 때 Q의 자취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어. 혹은 자취의 길이를 구해라. 자취의 넓이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때는 봐봐. 얘를 딱 하고 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까 느낌이랑 좀 다르지. 관계가 아까는 되게 직접적으로 딱 나왔잖아. 근데 이번에는 관계 자체가 좀 간접적으로 설정이 돼 있다고. 이해돼? 그럼 저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잘 봐. 점 Q에 대한 식을 세워야 돼요. 점 Q에 대한 식을 세워야 돼요. 졸지 마시고 점 Q에 대한 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점 Q의 X좌표랑 Y좌표를 설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점 Q에 대한 X좌표랑 Y좌표를 X', Y''으로 세팅을 해 놓을게요. 아시겠죠? X'이랑 Y'으로 세팅해 놓을게요. 그럼 나는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해야 되지? X'과 Y'이 주인공이 되는 식을 만들어야 돼. 이 둘의 관계가 관계식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둘의 관계가 관계식인 거라고.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식으로 내가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써보자고.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요. 얘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X'은 3분의 이거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X-9가 될 거고요. 맞죠? 됐어요? 자, Y'은 3분의 Y-9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나중에 이거 또 지금이야 저거 나 그냥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막상 하면 지가 한번 못 한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유심히 보시라고. 유심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관계식은 뭐냐면 이 관계가 있어. 이 관계가. 알겠지? 그러면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X'과 Y'이 주인공이 될 식을 만드셔야 돼요. 알겠지? 이 멘트를 머릿속에 넣어. 헷갈릴 수 있으니까. X'과 Y'이 주인공이 되는 식이 돼야 돼. XY가 아니야. X'과 Y'이 주인공이 돼야 돼. 그리고 주인공이 되는 식을 만들어내잖아? 그럼 그 프라임과 프라임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리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해볼게요. 얘들아, 얘 X야, X'이야? 뻔한 얘기잖아. 뭐야? X지, X. 그러니까 이 X를 만들려면 여기 있는 X가 필요해, 이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X는 3X 프라임 플러스 9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지? 다시 여기 있는 Y는 Y 프라임이 아니고 Y거든? 이 Y가 여기 있어 지금.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Y는 3Y 프라임 플러스 9가 돼. 여기까지 됐죠? 그거를 여기다가 대신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냐? 3x 프라임 플러스 9의 제곱 더하기 3y 프라임 플러스 9의 제곱은 1이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3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3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9가 될 거니까 나누기까지 하면 x 프라임 플러스 3의 제곱
y 프라임 플러스 3의 제곱이 9분의 1이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식의 주인공은 누가 됐지 이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주인공이 되는 식으로 싹 바뀌어 있단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의 자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문제가 해결된 거고, 이 프라임과 프라임은 역할을 다 했거든. 이 프라임과 프라임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애랑 헷갈릴까봐 쓴 것뿐이야. 알겠지? 그럼 다 역할을 했으니까 그냥 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취 방정식에 관련된 것, 관계가 간접적인 거는 꼭 이 문제뿐만 아니고 원도 그렇고 직선도 그렇고 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이번에는 그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얘기를 할게요.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좀 이번 기말고사까지만이라도 좀 자기 고집을 버리고, 알겠지? 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좀 노력을 좀 해줘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내 탓이 되는 거거든. 내 탓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서 그렇게 하면 난 답답해 진짜로.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한 번만 해보세요. 자기 고집, 나는 이게 좋아, 선생님은 이걸 말했지만 난 이걸 좋아, 이렇게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결과가 안 좋아. 결과 안 좋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 일단은. 그럼 첫 번째, x축에 접한다.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식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x축이 있어요. 자, 표현을 할 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두 가지 갈래가 생길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반지름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지름이 기준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식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내 경험이기도 하고 이제까지 애들 가르치면서 애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그렇더라 이 말이야. 알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의 중심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명 중에 누가 문제를 더 편하게 풀죠? 문제를 누가 더 편하게 풀까요? 네, 중심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훨씬 문제를 편하게 풉니다. 아시겠죠? 틀렸다는 건 아니야. 해도는 돼. 해도 되기는 해. 해도 되긴 한데 이거는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얘입니다. 얘. 아시겠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X축에 접한다는 건요, X축보다 위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접할 수 있어. 근데 중심이 기준이 된다는 거는 그냥 중심 좌표를 쓴다는 얘기야. 이렇게 A, B를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냥 A, B를 그냥 저렇게 세팅을 해놓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반지름이 결정이 되는 구조인 거야. 알겠니? 반지름 뭐니? 반지름 뭐야? B지, B. B. 됐지? 그럼 식 세웠어. 그럼 어떻게 되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제곱이다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죠? 두 번째, 얘 x축보다 아래쪽에 접했어요. 그러면 중심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얘를 뭐라고 한다고? 이 중심을 그냥 a, b라고 두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반지름이 정해지는 구조야. 반지름은 뭐죠?
마이너스 b가 되는 겁니다. b가 음수니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에 맞춰서 식을 세우면 여기 똑같고 여기가 b 대신에 마이너스 b인데 어차피 제곱을 한 거니까 이 식이나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다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x축에서 접하는 게 위아래가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식을 그냥 하나로 퉁쳐버려서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반지름을 기준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렇게 간다고. x축보다 위쪽에서 접하게 되면 반지름을 먼저 r이라고 써놓고 시작하는 사람이란 얘기야. 알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당연히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갈걸?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x-a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다가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만약에 아래쪽에서 접했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반지름이 또 r인 상태로 먼저 세팅을 하고 들어갈 거니까 이거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야? a, r이 되는 거지, 중심이. 맞아?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이 r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 두 개의 식은 서로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식 자체가 다르잖아. 모양이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말은 이 뜻이야. 반지름을 기준으로 식을 세운 사람은 그것까지 고민을 해줘야 돼. 이 원이 x축보다 위쪽에서 접하는 상황인 건지 아래쪽에서 접하는 상황인 것까지 인지를 하면서, 알겠지? 혹은 케이스 분류를 하면서 식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심을 기준으로 식을 세운 사람은 이거나 똑같으니까 그냥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얘들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식을 이렇게 세웠어.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 X축보다 위쪽에서 접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R이 뭐가 나올까? 안 나와. 무슨 수가 나올까? 허수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 사람 갑자기 멘붕이 확 온다고. 이해돼?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식 세울 때, 특히 X축에 접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말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알겠지? 그냥 이걸로 해. 자, 그 다음 2번까지만 하고 잠깐 휴식했다 할게요. Y축에 접해. 똑같지? 뭘 기준으로 하라고? 중심이 기준이야. 중심이 기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Y축에 접한다는 거는 오른쪽에 접하는 경우도 있고 왼쪽에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A, B면 여기도 A, B가 되죠. 이게 반지름이 여기서는 A인 거고요. 여기서는 반지름이 마이너스 A가 돼요. 너무 재충 써서 미안하지만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나 이렇게 식을 세우나 어차피 반지름의 제곱은 똑같기 때문에 식 자체가 똑같이 들어간다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이다. 자, 구조 보자 얘들아. 자, x축에 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b가 제곱해서 일로 들어가는 구조다. 알겠지? y축에 접하는 거는 뭐냐면 이 x에 있는 요 놈이 제곱해서 일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잠깐만 휴식했다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